네, 요즘 편에 그 역상 수시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기 뭐야 카페에도 블로그에도 올려놨으니까 그림까지 다 있으니까 그림은 역상 수시도 참조를 하시고요. 지금 요 내용이 그 우리가 흔히들 이 세속에서는 어떻게 쓰냐면은 무슨 띠하고 무슨 띠하고는 뭐라 그래요? 뭐 상생관계다 이렇게 쓸 때 여기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시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1월 해와 달이 이렇게 만나는 곳을 차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정월달에는 1월이 어디냐면 해방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 해방에서 만나는 그 차 이름을 추자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묘월에는 다시 말해서 술방에서 만나는데 그것을 강누라 이름 붙이고, 이거는 밑에는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요. 다만 시공부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옛날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뭐 대화가 어떻게 흐르고 뭐 순미가 어쩌고 순화가 어쩌고 우리 빈풍에 보면 요게 제법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이름 익혀두면 나중에 시 읽을 때도 편하긴 해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듯한데 그럼 그게 무슨 소리일까 이렇게 되고, 어디서 만난다 그러면 이게 몇 월달이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글을 읽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아이고 내가 그러면은 반도입히 하는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면 3월이라면은 자 유방에서 만나는데 그게 이제 대량이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4월에는 그때 신방에서 만나고 실침이라 하고, 그 다음에 5월, 6월, 7월이라고는 미방, 오방, 기방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순수, 메추라기라는 말로 있습니다. 순수, 순화, 순미라고 이렇게 씁니다. 마치 별 모양이 이쪽 자리가 만약 메추라기 모양과 같은데 메추라기의 머리와 같더라. 그 다음에 이쪽에서 그 마치 불화라고 하는 건 빛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꼬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고, 자, 이런 식으로 대화, 성목, 성기, 현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고 이것을 그대로 그리면은 서로 상생관계를 그리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게 멋있죠. 무슨 뭐 지구의 뭐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래서 이게 상생이라고 하는 요 띠끼리 서로 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12차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보면 너하고 누구하고 상생이니까 좋고 상극이니까 나쁘다 이런 거 굳이 따지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서로 상극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지극히 불하고 여기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 이거 서로를 제어하려면 누가 여기 이 불을 제어하려면 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히 오히려 조화가 잘 되면 훨씬 더 많은 거. 예를 들면 수하고 화가 만나면 뭐예요? 훨씬 많은 걸 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이런 식의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하시지 말라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그 정의에서 쓰는 내용인데 그 몇 개만 읽어보고 말겠습니다. 그 407쪽에 보시면은요, 소에 아까 이거 나오는 건 그 요전편에 요전편 3장 요전편 어쨌든 요전편은 이 책력과 관련해서 공부하시려면 반드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등등등등 이제 이게 법과 제도로 나아간 것은 바로 순전편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지금 대학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쉬운 공부는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공부를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는 데서 문제가 돼 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요전편과 순전편을 기본적으로 끝내놓고 하셔야 됩니다. 하고 홍범편도 거기에 바탕해서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자, 소를 보면은요, 407쪽에 일활새는 소위 기사시요. 그죠? 새라고 하는 것은 사시를 별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소위 기일월이니까 한 달 개념이죠. 한 달을 별이하는 것이고, 세 번째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하루를 별이하는 것이고, 네 번째 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28수가 질현이 서기 절하니, 질현이라면 갈마들어서, 숙자는 별자리 수라고 읽는 것은 우리 천자문에서 이미 다 했으니까요. 28수가 서로 갈마들면서 차례대로 기절에서 나타나니, 기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절기 개념입니다. 24절기가 있는 거죠. 절과 기로 나오는 거. 입춘, 우수, 경칩, 충분, 청명고구, 입하소만, 망정하지라고 하는 것은, 자, 입춘부터 시작을 해서 입춘, 그 다음에 우수,
그죠? 입, 춘, 오, 수. 그 다음에 경칩, 춘분, 청명, 고고 이렇게 쭉 나갔는데 위에가 바로 절이 되는 겁니다. 위에가 절이 되고 아래를 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일단 이런 것도 조금씩 알아두면은 나중에 이제 언지 윤달 두고 요것도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겁니다. 자, 절과 기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 절 끊은 거 입춘이 되는 거지. 입춘, 우수, 경칩춘, 입춘, 우수, 경칩, 춘분 하는 것은 뭐예요? 기운이죠. 완연한 봄 기운에서 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입이라고 하는 건 절로 들어가는 것이 되고 입은 이지는 기에 해당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음양의 기운이 적절한 때가 입춘, 그죠? 춘분. 그 다음에 여름 기운이 극성한 때 하지, 기운이 극성한 때 동지. 이게 다 기 이렇게 개념이죠. 그래서 기와 절이, 그러니까 제가 밑에 해석은 그냥 절기라고 해서 우리 알아듣기 쉽게 바꾼 겁니다. 절기를 순서한 것이니 12신이 기 1월 소에 하니라. 12때가 그죠? 12때가 1월이 바로 만나는 바를 별이한 것이라. 그거를 제가 몸체로 해서 세워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자문에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천지현황하고 우주공학이라 그 다음에 1월 영측하고 그 다음에 진수열장이라 이렇게 표현했었죠. 경성과 위성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요. 거기까지 설명하려면 우리가 천자문 단계 어려워서 이건 원래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이라고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월이 그저 한 차에 들어가는 그 부분 한 차에 들어가서 아주 지극히 고요하다라고 표현할 때 원래가 신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기 문장상으로는 그냥 별들이 이렇게 표현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별들이 두루 베풀어져 있다는데 바로 이것이 수가 바로 28수가 되고 이것이 뭐냐면 경성이 되는 거죠. 경성이 되는 것이 되고 그 28수와 그 다음에 오행이라는 바로 성수가 그 베풀어져 있는 지극히 고향 곳이 바로 신이라고 하는 12차계까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설명해 가면서 하려면은 천자문 단계에서는 대단히 어렵고 이제 몇 번 계속 듣는 분이 계실 때는 제가 잠깐 설명하고는 넘어가는데요. 정확한 개념으로는 12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와 달이 그 만나는 그 차, 12차에 대한 그 의미로 표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역수라고 하는 것은 역수절기지 도의 위 역하여 경수민신이라 라고 하는 건데요. 그 책력에 그 쭉 해와 달이 1월의 운행이 지나가는 그 순서가 뭐 역수가 되는 거죠. 역수와 절기의 도수를 그죠? 독수 그 이 조금씩 기울어지는 그 도수를 바로 그 순서 책력으로 만들어서 공경이 민시인데요. 우리가 인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백성들의 때를 그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수민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전편에 나오는 아까 나왔던 경수인시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제 정의에서는 공영달 소라고 하는 것은 소는 저기가 쓴 거죠. 공한국이 쓴 거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 때 공영달이 쓴 겁니다. 오기라고 하는 것은 오사위 천시지 경기해라. 그래서 자 여기서 오사 다음에 팔정을 두고 오기라고 둔 것은 5가지 앞에 나오는 오사라고 하는 거죠. 모원시청사라고 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뭔가요? 모원시청 숙,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철, 청, 그 다음에 성이라고 하는 그 오사라고 하는 것은 천시의 경기라 별이가 되는 바이라. 그죠? 우리가 5가지 일을 행하는데 섬기는 데 있어서 오기가 바로 별이가 되는 것이고 일활세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공안국의 설명이 조금 부족하니까 당나라 때 공영달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일활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동지 급 명년 동지위 일세니 이렇게 된 거죠. 다시 말해 아까 지워버렸구나. 여기가 동지점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동지를 지나서 다시 한 바퀴 삥 돌아서 그 다음 해에 동지 때까지 이것이 바로 일세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기 우리 천자문 제대로만 공부하셔서도 자 맨 뒤에 보면은 운등치유하고 노결위상이라고 한 내용은 바로 24절기를 다루는 내용이라 그랬죠. 거기 앞에서 윤여성세하고 율려조양이라고 한 것은
1년 기본적으로 12달에다가 윤달을 두는 내용인데 요것만 가지고는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달력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24절기로 해서 확실하게 보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360도라는 것을 두고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것은 24절기가 되는 것이 되고, 그런데 태양력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24절기를 똑같이 나눈 것이 되고, 다만 우리가 백성들이 누구나 쉽게 오늘이 며칠인지를 보려고 하면은 뭘 보고? 하늘 보는 방만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그죠? 달의 모양을 보고 지금 며칠이다, 며칠이다 라고 나오는 것이 되고,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백성들이 세밀하게 알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만 24절기를 두고 음력으로 지금 언제쯤 되면은 무슨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24절기는 뭐에 맞느냐면은 양력하고 딱 맞죠. 그러니까 동지다 그러면 양력으로 대략 11월 21일 내지는 22일 이 정도입니다. 거의 이 차이에서 거의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기는 양력에 맞춘 것이 되고, 음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력과 태음력을 맞춰가지고 윤달을 섞어서 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처럼 황당한 저 양력을 쓴다. 그럼 우리한테 뭘 다 줘야 된다? 공짜로? 달력을 공짜로 줘야 된다 그랬죠. 달력도 안 주고서는 뭐 써라 그러니 이런 포괄적인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부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있었죠. 어느 날부터 선출직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다? 그죠? 자기 얼굴 하나 딱 미끈거끈 우리가 그냥 1년 12달 그걸 걸어놨어요. 이제 한 장짜리에다 1년 12달 달력. 우리 동네는 그 누구 했었느냐면요. 김옥선이라고 알죠? 남장 여성. 막 하나 붙여놨죠. 그게 정치죠. 그리고 고무신청도 줬나요? 자, 그래서 이 세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종동지급 명년동지위 일세니, 그죠? 다음 해에 동지 때까지가 바로 일세이니 소위 기사시해라. 이로써 사시를 별이하는 것이고, 사시를 쭉 나눠서 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종삭지회죠. 사길부터 다시 말해 초하룻 날부터 언제까지? 금음때까지이니 대월은 며칠? 30일이요. 소월은 며칠? 29일이라. 그럼 음력은 대월과 소월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양력은 뭐예요? 30일, 31일, 29일, 28일. 이거 손엉터리죠. 그 다음에 임금 군주 마음대로 어떻게 되느냐. 뭐 시저가 만들면은 뭐 율리우스, 그죠? 줄라이 뭐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뭐예요? 어거스트 이렇게 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지 마음대로 해요. 우리는 황제가 지 마음대로 못합니다. 책력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공변되게 써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어느 날 슬슬 권력이 욕심이 생기니까 뭘 썼어요? 별도로 연호라는 걸 쓰잖아요. 뭐 천통 몇 년, 개원 몇 년, 말령 몇 년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건데 별로 안 알아주죠. 근데 이제 이 군주가 몇 년 치세냐 할 때는 그 나름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옮기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연월일시라고 하는 그죠? 이 내용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 달을 별이하는 바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이라고 하는 것, 하루라고 하는 것은 뭐냐? 종야반이 지명일 야반이니, 야반이 언제예요? 자반이죠. 자반. 야반, 여기 야반. 그죠? 우리가 여기는 여기 딱 12시는 뭐라고 한다? 오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죠? 오반, 자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12시 땡 하는 걸 또 뭐라 하면 자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뭐라고 돼요? 위에다가 정오 하는 거죠. 이것도 더 이상 올라가지 말라 해서 정자를 위에다 썼습니다. 그죠? 여기는 더 이상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바르기 시작하라 해서 정자 밑으로 쓰죠. 이거 다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냥이라는 게 없어요. 정오, 그 다음에 자정, 그 다음에 쓰는 것은 또 자반, 오반. 여기를 밤 12시를 야반 이렇게도 표현하고. 야반도주. 야반도주. 저 때가 모두가 다 잠든 지극히 조용한 밤이니까. 야반도주가 개두지서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야반이 지명일 야반이니 주 12신 해야 되겠죠. 읽을 때는 주 12신위 일이니 바로 12대를 한 바퀴 삥 도는 것이 하루다라는 12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라라고 표현했고, 우리가 3월달을 진월이라고 하지만 진월은 뭐 하는 달이다?
농사 짓는 질이다. 그래서 농사 농자가 바로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농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느냐 물어본다. 어느 때를 얘기하느냐 물어보면 글쎄요 하면서 멋대로 하면 안 되죠. 글자상으로는 바로 농사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농사를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런 시작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면은 몰라요 그러면 되죠. 신자라고 해서 분명히 진이라라고 해서 진월이라는 거죠. 3월달입니다. 음력으로 3월달. 저기 뭐야 그 주역 괴상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이때가 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되고 마지막 하나를 결단해야 되는 택천쾌월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때 바로 농사를 지으면 물꼬를 태야 되기 때문에 결단한다라는 의미도 나오고, 그래서 결제, 미결, 기결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온 단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음력의 3월달이고, 그래서 12달에 3월달을 때에 그죠 가장 중요한 농사 시작이라고 하는 것, 시작을 안 했으면 거둠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월을 때를 대표로 해서 주 12신 이렇게 읽습니다. 이때는 위 일이니 소위 기 일일례라. 이것이 바로 일일을 별이하는 것이라. 4월 네 번째 4월 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위 28수이니 28수는 다 외우고 계시죠? 어떻게? 동방? 어디서부터? 자, 해보세요. 동방에 각항, 저방, 신미, 기가 이게 각방의 김미, 신미, 기. 그 다음에 두, 녀, 허, 위, 실, 벽. 그 다음에 규류, 위묘, 필자, 삼, 정기류, 성, 장익진 이렇게 쭉 돌아가죠. 옛날에는 이거 있죠. 어디서 나오느냐면 저기 서당에 가면은 그 계몽편이라고 있죠. 어린애들이 그때부터 이미 쫙 다 외우고 있어요. 우리는 어른 돼서 이거 우리 거는 다 갖다 버리고 맨날 서양의 별자리 무슨 별자리 무슨 별자리 이거 갖다 공부해봤자 우리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왜? 우리 하늘은 누가 보는 하늘? 우리가 보는 하늘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서양 내내 별자리, 천문학과 가가지고 내내 서양 별자리 보다가 애들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서양 별자리 알아서 우리가 어쩌라고. 그러니까 우리 거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막히는 게. 이 한자 때문에 미쳐요, 걔네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본인이 그래 어렵게 해서 공부해서 써놨어요. 그런데 뭐가 되느냐 또 이 발음이 같은 게 있죠. 위성이면 밥통 위자도 있고 또 뭐 다른 위자도 있고 하니까 얘들은 뭐라고 하느냐 뒤에다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젊은 친구들 가운데 이제 우리 별자리에서 공부해 책도 몇 권 대중용어로 쓰고 그러잖아요. 게다가 뭐 괄호 쳐놓고 우리별로 하나는 뭐 밥통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두루두루 또 대중들이 한문을 좀 알면 참 편한데 그냥 쭉쭉 얘기해도 괜찮은데 하여튼 궁여지책의 별하별 방식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8수가 갈맛 4월에 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라고 하는 건 28수니 그죠? 수라고 혼명 어둡고 밝음이 질현하고 갈마들어 나타나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1월 별행이라가 평소에는 해와 달의 운행 도수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도는 방이 다르니까 별도로 서로 다니다가 회오수도하니 어느 별자리에 그죠? 도수에서 만나니 종자지 우축위 12신이라 바로 자방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축방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자방이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돼? 한 바퀴 삥 거꾸로 이렇게 도는 방식인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회방 만나는 방향이니까 쭉 이렇게 가가지고서는 한 바퀴 삥 도는 거니까 자에서부터 여기로 회차니까 그죠? 우리가 시작은 여기서 자축인묘에서 인묘진사 오미신유술에 자축 들어가지만 회차는 완전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신난다면 축까지 해서 이렇게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해요? 아니야. 그래서 이거 보라고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축방에 이르기까지가 바로 12신이라. 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 절기, 한만하고 그래서 절기의 절기가 조구나. 이르고 늦은 거 그죠? 절기에 이르고 늦음을 별이하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1월 소의 차이라 1월이 만나는 바를 별이하는 곳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역수라고 하는 것은 산 1월 행도력하고, 행도소력하고, 1월이, 그죠? 가는 길을, 1월이 그 지나가는 바에 그 길들을 계산하고, 역수라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 삭, 조만지, 수하여, 그 다음에 그 사기다라는 거는 그저 초하루, 그 다음에 절기의 기가 되는 거예요. 절기와 그 다음에 초하루가 이르냐 늦으냐 이게 조금씩 차이 나니까 그 수를 다 계산하여서 소위 일세지 역이라, 이걸로써 한 1년에 그냥 한 해의 바로 역수를 삼는 바이니라. 그래서 이제 조금씩 남는 걸 가지고 이제 윤달을 만들고 윤여성세라고 하는 그 대목입니다. 차오자, 이 다섯 가지는 소위 기천시라, 바로 하늘의 때를 별이하는 바이라. 그러므로 위지 오기라. 오기 불언 시라고 하는 것, 오기에 바로 때를, 시를 표현하지 않은 것은 이 세월 기절 정이 사시역 자정하고, 세월과 그 다음에 절기가 바루어지면은 사시 또한 저절로 바루어지고, 수시 월변하니, 그저 때를 따라서 달이 또 변하니, 그죠? 때를 따라서 달의 그 수를 두는 것이 다르니까 비력 소추라. 이것은 그래 역수에서 추론할 바가 미룰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시를 말하지 아니했고, 오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절기가 되느니라. 새라고 하는 것은, 자,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월을 통호하고, 그죠? 거느리고, 그 다음에 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거느리고, 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하늘에서 나타나는 것이니, 성신 현우천하니, 기왈 역수라고 하는 것은 총력사자라. 다시 말해서 위에서 나온 세월, 그 다음 뭐예요? 세월 일목. 갑자기 제가 성신을 세월 일 성신이라는 것을 다 별이한 것이라. 쭉 순서대로. 그러므로 세가 시작이 되고 역이라고 하는 것이 마침이 되느니라. 그래, 마침이 된다. 그 다음에는 아마 쭉 읽어보시면 재밌는 내용일 텐데, 집에 가서는 죽어도 안 읽으시겠죠. 왜냐면 일단 어려우니까. 별이라고 하는, 한 번만 이거는 쭉 읽어줄게요. 별자리 관계는. 자, 28수는 포사방하여 그저 두루두루 사방으로 펼쳐져 있어서 수천 전운하며 하늘을 따라서 빙글빙글 돌며 혼명칠현이라. 어둡고 밝음에 갈마들어 나타나느니라. 원령에 보면은, 얘기 원령편에 이렇게 보면은 개, 기, 혼, 단, 소, 중지성 하느니라. 그 12월령에 보면 12월은 대개 어둡거나, 혼이다 그러면 저녁 때입니다. 저물 때나 아니면은 단 그러면 아침에 동틀 무렵에 그 가운데에, 그죠? 소중이니까 그 가운데다 그러니까 남중하는 별을, 그죠? 남중하는 별을 기니까 별이 하느니라. 이를테면 월령의 맹춘이다 그러면은 초봄이 되는 거죠. 초봄이 되고, 초봄은 음력으로 1월이 되는 거죠. 그 1월에는 바로 어두울 무렵쯤에 무슨 별이 남중하고, 삼자입니다. 삼성이라는 겁니다. 삼성이 남중하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삼성이라는 삼성이요, 저 시에도 나오고 삼성이요. 그때 삼성을 삼미라고도 하고 이렇게 삼미라고도 씁니다. 그 삼성이 남중하고, 동틀 무렵에는, 미에는, 그죠? 동틀 무렵에는, 아까 미가 뭐예요? 동틀 무렵에는 뭐가? 미성, 각항저방, 신미, 기의 금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자, 별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삼이다 그러면 규류이며 필자 삼. 여기서 뚝뚝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28수는 기본적으로 쭉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요. 중춘에는 바로 어두울 무렵에 바로 호성이, 그죠? 남중하고, 동틀 무렵에는 바로 성, 그죠? 정기류 성하는, 그죠? 성이 남중하고, 맹춘에는, 개춘에는, 아까 중춘은 2월달,
그 다음에 맨춘에는 어두울 무렵에 칠성이 가운데라고 하죠. 칠성이라는 게 뭐예요? 북두 칠성이 되겠죠. 북두 칠성이 남중을 하고 그 다음에 동틀 무렵에는 바로 견우성이 그 칠성 북두 칠성 가운데 7번째 별 이렇게 되는 거죠. 7번째 별이 남중하고 동틀 무렵에는 그 견우성이 남중하고 여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나오는 바로 익별 그 다음에 무녀성은 이건 참 저기 주역에도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중하에는 항성 그 다음에 위성 그 다음에 심성 마음심자 심중이라고 할 때 그죠? 심성 규성 그 다음에 성중 그 다음에 필성 견우성 이게 쭉 나오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자휴성 이거는 조금 이제 다른 경우인데 이런 식으로 쭉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 나오는 뭐 허성, 진성 등등 있죠. 벽성. 그러니까 이거 읽으시려면 옆에다 뭘 그려놓고 28수를 그려놓고 28수를 어떻게 그린다? 자꾸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요거 조금 읽을 줄 아셔야 공부하는데 진도가 나가지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아이쿠 나 몰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거지로라도 자 천자문 공부를 하셨다 그러면은 자 동방칠수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각항 이렇게 되는 거죠. 각항 그 다음에 저방 그 다음에 심미 하나 더 올라가야 돼. 심미 기 해서 이게 그 동북방 쪽에서 기성이 이렇게 만나는 거. 기성하고 여기에서 뭐냐면 두녀 위실벽에서 두성이 이렇게 만나요. 그 다음에 두녀 위실벽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규류묘 필자삼하고 그 다음에 정규류성 장익진하고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다 그려놓고 거기에 나오는 무슨 뭐 위중 그러면 이게 위가 뭐지 하지 말고 각항저방 신미기 두녀 위실벽 여기다 위자가 여기에 위자가 이 위자인지 그 다음에 규류 위묘 필자삼 여기는 요 위자 맞네요. 이렇게 해서 같은 위라고 해도 위성 그 다음에 밥통위의 위성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이거 한 바퀴 삥 돌려서 보시면 돼. 이게 바로 또 뭐예요? 유판이죠. 유판이 가운데 북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북신입니다. 북신을 돌아가서 이제 여기서는 두우 이렇게 나와요. 두우 여허 위실벽 여기 각항 저방 신미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규류 위묘 필자삼 그 다음에 정귀류성 장익진에서 조금 있으면 윷도 놀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8수 하늘에 있는 북신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28수를 쭉 그려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윷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판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학 나왔으니까 유판은 어떻게 돼요? 독에 걸륜모라고 하는 오행이 있죠. 그 다음에 윷은 뭘로 만들어요? 박달나무를 그죠? 이렇게 쪼개가지고 기른 걸 쪼개는 거죠. 태극하고 음양이 되는 거죠. 음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거 몇 개 만들어요? 4개 만드니까 사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태극과 음양과 사상과 오행의 이치가 쭉 담겨져 있는 겁니다. 놀이를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냥 재미삼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다 농사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윷놀이를 해가지고 이기고 지는 팀을 가지고서는 이제 누구네부터 먼저 정전법을 해야 돼요. 그죠? 농사는 누구네부터 먼저 한 다음에 빙그르르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몇 동 빼기라 그래요? 넉 동 빼기 그러잖아요. 한 동이 얼마? 1000이니까 넉 동 빼기니까 400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넉 동 빼기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28수에서 280이 되는 거죠. 4280년. 단기 4280년에 뭐가 이루어진다? 선우천의 변화가 일어나는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1900 몇 년 이렇게 되겠죠. 그렇답니다. 너무 한쪽으로 빠지시지 마시고 이런 이치로 해서 이렇게 윷놀이 그죠? 놀이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러면은 저거는 바둑은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바둑은 몇 줄? 저도 바둑은 못 둬요. 장기는 두고 하는데 19줄이잖아요. 그죠? 가로 세로 19줄이죠. 뭐예요? 19 곱하기 19 하면 361이죠. 그 1을 태극으로 해서 1 주천상수 360도를 쭉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19진법 이전에 19장법이죠. 19장법이라고 하는 거 뭐냐? 19장법이라 1장의 개념이에요.
일장일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19세 7윤법을 둬서 19년 동안에 그저 7번의 윤달을 두어서 이름하여서 거의 태양력의 주기하고 태음력의 그 주기의 거의 차가 거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최고의 법입니다. 그래서 요 19세 7윤법을 둠으로 해서 음력과 양력의 그 도수의 차이를 거의 없게 해서 아주 빛난다라는 의미에서 일장의 개념으로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둑이나 그 다음에 윷판이나 기본적으로 다 책력의 원리에서 나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뭐 맹하에 해는 뭐 필성에 필에 있고 하면 달필자 백날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중하에는 해가 동쪽에 어디에 우물 속에 있고 해서 정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28수를 딱 놓고 이렇게 보시면은 아 그렇구나라고 해서 조금씩 이렇게 접근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만 안내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이제 고민을 해보셔요. 요 내용은 거듭 말하지만 요전편에 그 1월 역상 수시도 해가지고 동그라미 그림으로 해서 해놓은 것도 실어놨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정도로 하늘의 별자리의 운행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날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만이 임금으로서의 뭐가 선다? 위가 서는 겁니다. 그죠? 천자로서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고, 앞으로 그 다음에 앞날이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죠? 내년에는 아무래도 태풍이 많이 불 것 같더라, 아니면 비가 많이 올 것 같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시오. 천자가 하는 건 실은 아니죠. 누가? 그죠? 관상감에서. 그러면 이른바 사가 하는 거죠. 그 이른바 책력을 기록하는 사람, 책력이란다. 역사를 기록한 사관이 하는 겁니다. 이른바에서 우리가 삼공유사다. 아니면은 사마천의 사기다. 이런 데도 보면은 전부 다 사마천도 뭘 보느냐면은 천문을 관측하자. 이른바 누관에 올라가서 궁궐에 보면은 높은 누관을 세우는 겁니다. 누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하늘을 기본적으로 관측하기 위한 천문대입니다. 신라에 우리 뭐 첨성대만 가지고 와글와글 하는데 기본적으로 누관이라고 하는 것은 천문대예요. 궁궐 내에 항상 그저 밤하늘을 관측하게 이렇게 두고 낮에는 별자리 관측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해요? 필요할 때 나라 국가에 무슨 잔치가 있거나 그럴 때는 놀고, 포악한 군주다 그럼 맨날 거기에 올라가서 그저 잔치하고 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천문 관측 기구였고, 그것을 항상 누가 기록하느냐면은 사관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이렇게 이동이 돼 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그거 읽을 줄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천자를 속여 먹으려고 써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법녀의 예도 있죠. 법녀 같은 경우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인가는 그죠, 부모가 돈 많이 벌면 자식들은 조금 싸가지가 없어지죠. 큰아들이 이리저리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많은 내가 그저 돈 많은 집 자식은 그래 함부로 그저 내가 그냥 죽게는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뭐 했던가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다, 그 막내가 그랬던가요? 맞아. 그래서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첫째 아들 안 보내고 둘째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다른 자식이 밑에 자식인가 보다. 그래서 살인을 저질러 가지고 이제 했더니 그 장남을 안 보내고 둘째를 봐서 네가 가서 내가 누구누구를 추천해 줄 테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이 금덩어리를 하나 줍니다. 줘라. 일치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어쨌든 우리 아이가 내 편지만 전해줘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누가 난리가 나냐면 첫째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제가 집안의 장남인데 집안일은 제가 맡아야죠. 왜 둘째를 보냅니까? 하면서 거의 자진할 정도로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보더니 뭐냐, 아이고 내 자식 하나 죽이겠구나 하면서 장남한테 그냥 보내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죠. 왜 그 장남을 안 보내려고 했느냐 그랬더니 장남은 나랑 고생하면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쟤는 어려운 거 참 안다. 돈이 아까운 줄 안다. 그러나 둘째 놈은 고생 모르고, 원래 첫째하고 둘째 차이도 크잖아요. 둘째는 전혀 고생을 모르는 아이라서 얘 돈 주고도 전혀 아까워할 애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장남이 갔잖아요. 그 이른바 그 이제 현인인데 현인이 은둔군자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임금도 알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차저차 법녀의 아들이 이렇다는 걸 알고 찾아갑니다. 군주를. 왜냐하면 법녀한테 이제 이전에 신세진 것도 아마 많았던가 보죠. 그래서 군주를 찾아가서 야 맨날 몇 시에 저기 별이 어느 자리에 이렇게 오니까 국가에 큰 이렇게 재난이 일어날 징조입니다.
이럴 때 하느님한테 잘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사면령을 내리십시오 그랬어요. 그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 부탁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국가적 대사면령을 내려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러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둘째 놈이 나중에 왔더니 야 국가가 조금 있으면 나라에서 대사면령을 내린대더라. 그 노인네 돈 준 게 정말 금덩어리 준 게 정말 아깝거든요. 그 찾아갔죠. 뭐 국가에서 대사면령 내린다는데 이 상황은 전혀 모르고 그래서 내린다는데 하니까 딱 보니까 저놈이 그래 금덩어리 달라고 해서 도로 줘버렸죠. 어차피 내면 이 사람은 주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보니까 저 별자리 이상 없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참 별자리라는 것이 옛날 사람들의 그 길흉화복을 좌우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참 드물더라. 그래서 이런 속여먹는 일도 여기는 뭐 이제 속여먹는 일이라기보다도 어쨌든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때 대처했을 때 대처법을 얘기해 주기도 하는 건데요. 어쨌든 요거는 별자리를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하고 싶어도 저도 몰라요. 왜?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저도 별 볼 일이 없어가지고 별자리를 아무리 관측하고 싶어도 그냥 저녁 때쯤에 저는 가끔 저 숯가마를 가는데 거기서 보면은 저기 북두칠성은 잘 보여요. 그래서 북두칠성이 자류별이 저녁 때쯤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했더니 지금 이렇게 움직였구나. 요 방향이니까 매돌이구나. 이 정도는 조금 볼 줄 아는데 요새는 그쪽도 동네도 환해져 가지고 그것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별을 보려면 정말 깊은 산골에 저 천문대나 들어가야 보는데 그래서 별에 대해서는 저도 별로 자신은 없습니다. 그냥 이론으로만 요리조리 보고서는 얘기하기가 또 그렇고 어쨌든 그런데 요 정도 나오는 것은 참고하셔서 이름만이라도 익혀두셔요. 그럼 나중에 정말 보게 될 기회가 있을 때 쉽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임금자리 잘 세워야 되겠죠. 411쪽으로 넘어갑니다. 411쪽이고, 그 다음에 저기 하나 정도만 눈에 띄니까 410쪽에 보세요. 410쪽에 그 오타도 하나 났는데 각각의 맨 밑에 쪽에 보면 합하면 364도가 아니라 365도라고 고치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그 본문의 밑에서부터 원문, 한문 문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첫 번째 앞에 보면 기도, 다, 매월지, 사통, 일오대. 이주로대, 이거 계속 빠지네. 일오대, 기일립, 월사기. 그 다음에 뭐라고 읽을래요? 참차라고 하지 말고 들쭉날쭉하다 할 때는 참치라고 읽으세요. 시에 보면 관저장에도 참치행체를 해서 들쭉날쭉한 저기 그 물풀을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참치 불급하니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그거 참치 그렇게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411쪽에 제9장 같이 읽어봅시다. 오황극은 황이 건극 유극이니 염시오복하여 용부석 궐서민하면 유시궐서민이 우여극에 성녀보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황극은 하면 낙서 구궁수리로도 가운데 자리에 위치하는 거죠. 황극 하면 황극 임금의 자리 개념이죠. 임금의 자리 황극 지극할 극자의 극이니까 황극이라고 하는 것은 황이 건기유국이니 황이 그 극을 건이다 세우미니 유국이라라는 겁니다. 그 극이라고 하지 말고 유국이라라고도 그냥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극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국 개념이 있죠. 자 주렴계는 공자가 말씀하신 태극이라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냥 무한히 큰 덩어리 보이지 않는 큰 이 우주의 덩어리를 우리가 태극이라라고 표현했고요. 너무 커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상태를 그래서 무국이라라고 표현합니다. 송나라 때 학자인 주렴계는 바로 무국이 태극이라라고 표현했고 그 태극에서 그 혼동의 상태에서 이와 같이 양과 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양태극, 음태극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는 음양태극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태극에서 양이가 생하고 그 다음에 양이에서 그다음 뭐예요? 사상이 생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극이고 그 태극에서 바로 뭐냐면 태극에 여기 씨앗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태자 자체가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거
클테라고도 하고 뭐라고 그래요? 콩테 그러죠. 콩의 두 쪽에 보면은 신운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걸 신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신운에서 싹이 터나와서 두 개가 쫙 갈라지기 때문에 이 신운이 있는 이 태극을 또 뭐라고도 표현하면 이거를 태극은 또 유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음양 태극이 있는 거. 그래서 유국이라라고 하고 그 유국에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사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국이라는 건 워낙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걸 점 개념으로 나타내고 태극이다 그러면 그냥 큰 덩어리 이렇게 되고 무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씨앗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요거 참 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것이 한번 저기 가셨던 분들 그 어디죠? 누간대 도교 궁전에 쭉 표현이 이게 잘 돼 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자, 그 유국을 그냥 극을 세운다 하지 말고 그 유국을 세운다. 다시 말해서 극이라고 하는 임금자리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극을 세운다 이렇게 해서 놓으세요. 태극이다 그러면 너무나 커서 보이지 않는 것이고 가끔 가다가 이제 군주들의 그 궁전 이름이 태극전이라고 나오는 게 있죠. 이제 그걸 유국 개념으로 보시면 돼. 그 유국을 세우니 염시오 유국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황 스스로가 임금 자리를 세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삼황오제라 그래서 황이라고 하는 개념을 매우 덕이 높으신 임금을 보통 황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황이라고 하는 것은 황이 염시오복하여 시라고 하는 건 이해라는 뜻으로 봅니다. 이해 오복을 거두어서 자 오복이라고 하는 건 저 뒤에 나온 수부강령 유호독 고정명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두루 백성들에게 베풀어야 될 그 수부강령 유호독 고정명뿐만 아니라 저 오행이 갈마들어 행하면서 내주는 복 개념으로도 이렇게 보시는 게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오복을 거두어서 용부 석궐섬이 나면 석하는 것은 줄석이 되고 부라고 하는 것은 펼쳐서라는 뜻이 되고요. 궐섬인 그 백성